그래서 사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여기서 규칙을 찾았죠. 그래서 이제 1부터 만 해갖고 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1 곱하기 5000 하면 네, 답이 나와요. 5000 5000 나오죠. 네. 맞나요? 1001 곱하기 5000 얼마요? 잠시만요. 1001 곱하기 5000 네, 5000 5000 맞죠? 순간 헷갈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데 이제 컴퓨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컴퓨터에서도 알고리즘에서도 이 규칙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짜도 그것도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진짜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해갖고 만은 5000 5000 이만큼을 뽑아내는데 진짜 눈 깜짝할 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무식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얘도 따지고 보면 알고리즘이에요. 문제를 풀었죠. 1부터 만까지 다 더하는 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의 방식이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알고리즘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그 이유들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짜놓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변형됐을 때 그거에 이제 대응하기가 좀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처음에는 1부터 만까지 다 더하는 거였는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1부터 만까지 있는 거 중에 소수 아시죠? 뭐 이렇게 그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뉘는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뭐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특별한 수일 때만 더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됐으면 걔는 이런 식으로 못 풀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풀죠. 그냥 반복하면서 소수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소수면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나오겠죠? 컴퓨터는 그런 걸 풀어요. 근데 사람은 이게 사실 지금 그런 게 풀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렵거나 못 풀거나 그럴 거예요. 이 숫자가 되게 크다면. 그런 것처럼 이제 컴퓨터는 이 빠른 계산 덕분에 뭔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이제 더 좋은 방법들이 이렇게 되게 좀 다양하게 방법들이 이제 다양화될 수가 있었던 거고 더 이제 합리적인 것들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제 1부터 만까지 더하는 것도 그런 식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얘기하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정렬. 네, 정렬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3, 1, 2, 5, 7, 6, 9 뭐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난잡하게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막 뭐 데이터가 저장될 때 뭐 이렇게 난잡하게 저장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면 이렇게 뭔가 순서를 이렇게 막 바꿔주는 거. 이런 거니까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풀까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알고리즘이 되게 많아요. 뭐 삽입 정렬 무슨 뭐 그러니까 삽입 소트 뭐 버블 소트 네 니아 해피님 머리 아프시죠? 네 맞아요. 이게 더 깊게 안 들어갈게요. 지금은 굳이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할 때 그런 때 이제 사실 알고리즘이 쓰여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정렬하는 이 문제 자체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당연히 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직접 구현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현해서 막 이렇게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이게 이제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다 이제 쓰는 식이 된 거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래서 대충 그런 게 있구나를 알아야 가져다가 쓰기도 하는 거죠. 직접 구현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 외에도 사실 뭐 지금 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오목 게임 같은 거를 만든다고 쳐요. 근데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오목이다 그러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게임으로 이게 1대1 대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하고 그 상대는 컴퓨터인 거. 뭐 이제 뭐 보통 뭐 여기저기 인공지능이란 말 많이 갖다 붙이죠.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 오목 게임 만들려면,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오목의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위치를 뒀을 때, 그 위치를 제가 이제 오목판이 이렇게 있다. 오목판이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딱 돌을 놨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돌을 놨을 때 컴퓨터는 어디다가 이렇게 돌을 놓는다 이런 거를 이게 뭔가 구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뭘 놨다. 어딘가 이렇게 뭐 2,2 자리에다 뭘 놨다. 이런 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자료 구조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구조 중에 뭐 어떤 거를 쓰거나 아니면 뭐 독창적으로 뭔가 구조를 만들어서 쓰거나 이런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저장된 데이터를 보고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놓는 게 좋은지는 예를 들어 뭐 이 근처에다 놓는다 아니면 뭐 이게 얘가 이제 5개가 이렇게 이어져 4개가 3개가 이어졌을 때 뭐 막아야 되니까 요 위치에다 놓는다 어떤 이런 규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오목 규칙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 그것도 어쨌든 보면 이게 오목 문제를 푼 거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 어떤 그 위치가 주어졌을 때 넌 어디다 둬야 되니? 에 대한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 방식이 있겠죠. 그런 게 다 알고리즘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지워진 건 지워진 대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한글 키보드를 만든다. 한글 키보드를 만든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키보드는 되게 쉬워요. 뭐 이렇게 A 치면 A 찍히면 되고요. B 치면 B 찍히면 돼요. 근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기억 누르면은 기억이 찍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E를 누르면 기억하고 E가 찍히는 게 아니라 기가 찍혀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막 상태가 막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그래프 같은 그 자료 구조에서 그래프 설명 드렸었잖아요. 그 어떤 자료 구조가 이제 이 한글 키보드 만들 때 이제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상태도를 두는 거예요. 이제 한글 키보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초성 하나만 입력된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성하고 뭐 모음 하나가 입력된 상태 그리고 초성하고 초성이 입력된 상태 하고 초성하고 모음하고 다시 초성 하나가 입력된 상태 뭐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상태들을 이렇게 나눠 보면 이제 되거든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처음에 아무것도 입력되기 전에는 이 상태였다가 여기서 초성이 입력되면 이 상태로 갔다가 여기서 또 초성이 입력되면 이 상태로 가는 거고 여기서 모음이 입력되면 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초성하고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이 입력된 상태에서 자음, 모음, 자음이 입력이 되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드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게 상태에 대해서 뭔가 이런 상태에선 저렇게 가고 뭐 이런 거를 해놓고 그때 이제 어떤 입력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그 상태에 맞춰서 이동하게 만들어갖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를 풀어낸 거죠.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인 거죠. 이 그래프라는 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그 한글 키보드 만들기를 하면서 이게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알고리즘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컴퓨터가 그렇죠?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 그냥 심플하게 이거예요. 알고리즘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들을 일단 지워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제 죄다 알고리즘인데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유명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렬하는 문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탐색 그러니까 뭔가 막 저장된 게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검색해서 찾아내는 거 이런 탐색하는 문제 뭐 이런 어떤 유명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문제들을 뭔가 효율적으로 풀어낸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면 다 이제 이렇게 되게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알고리즘들에는 이름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버블 소트네 무슨 뭐 또 뭐 삽입 뭐 이렇게 인서션 소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정렬해서 이름들이 있고요. 탐색도 무슨 뭐 깊이 우선 탐색 뭐 너비 우선 탐색 무슨 탐색 막 뭐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이름이 붙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문제 자체가 되게 유명한 문제고 워낙에 자주 쓰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 어떤 유명한 문제 아니고서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냥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고안해서 이렇게 짜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나만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들을 풀었는데 이런 게 유명한 어떤 알고리즘엔 없던데? 뭐 이러면 내 이름 붙여가지고 테드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 알고리즘이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부터 만까지 더하는 거 뭐 이런 걸 할 때 당연히 1000 곱하기 5000 하면 바로 답 나오니까 이 알고리즘은 무조건 이게 나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차피 컴퓨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복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을 어느 정도 더 하더라도 더 뭔가 이렇게 읽기 쉽고 그리고 더 뭔가 유연하게 뭔가 이렇게 다르게 변형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자료 구조하고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좀 어떻게 이게 나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겠지 생각하면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려우려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점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점점 뭔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 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안 된다거나 좀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뭔가 이게 좀 질문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네. 아마 없나 보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뭐 계속 같은 얘기지만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 네. 그냥 그 말 자체, 그냥 단어 자체가 괜히 되게 그냥 어렵게 생긴 놈들이라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분들도 괜히 자료구조, 알고리즘 말하면 야,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이게 그런 얘기도 들은 거예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얘기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전에 그 포유류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디 뭐 포유류라고 뭐 말하면 갑자기 웬 전문 용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포유류에서 개는 어떤 동물이고 고양이는 어떤 동물이고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 같은 애들이 포유류야 이렇게 가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개 얘기하고 고양이 얘기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포유류란 단어는 별로 안 쓰죠 우리가 보통은.
이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괜히 자료 구조라고 해갖고 이제 그 어떤 틀의 이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왜냐면 자료 구조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배열이면 배열이고 뭐 스택이면 스택이고 큐면 큐 얘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료 구조라는 말을 안 쓰다 보니까 괜히 어쩌다가 자료 구조 나오면 뭐 이렇게 괜히 어렵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냥 프로그래밍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애들이고, 그렇게 복잡한 애들도 이게 그 자료 구조도 복잡한 자료 구조가 있고 뭐 좀 심플한 게 있고, 알고리즘도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고 심플한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자체가 뭐 자료 구조라는 자체, 알고리즘이라는 자체가 되게 막 어려운 애는 아닌 거죠.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료 구조는 데이터가 어떤 저장되는 방식, 구조, 데이터의 구조인 거고요. 알고리즘은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방식들, 그게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좀 오늘 방송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